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이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좀 촬영이 늦어졌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헬라스 베로나 대 레체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헬라스 베로나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최종 픽에서는 레체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체가 지금 역배당을 받았지만 헬라스 베로나가 여전히 압박으로 인해서 볼을 탈취하고 역습을 나아가는 과정 자체는 좋지만 공격적으로 너무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번 시즌 순위에서 보여주다시피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레체 쪽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헬라스 베로나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식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가져간 게 지금 레체가 경기력이 헬라스 베로나보다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좀 너무 역배당을 좀 책정을 받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헬라스 베로나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입니다. 보머스 대 노팅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보머스가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도미닉 선수가 이제 솔랑케죠. 결장 예정이고 루이스 쿡과 마르쿠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링가드 그리고 쿠야테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지금 본머스가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나 경기력이 너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특색도 많이 못 보여주는 것 같고 오히려 흐름적인 부분들은 노팅엄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경기력 차이는 사실은 두 팀이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흐름이 지금 본머스가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흐름에서는 노팅엄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독식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유스 페레즈 그리고 메디슨, 저스틴, 에반스가 결장 예정이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결장 예정자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 레스터가 부상자도 많고 이번 시즌 바디가 지속적으로 좀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적으로는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역습적인 부분도 좀 많이 덜해진 것 같고 반면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즌을 보여주고 있죠. 뭐 경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강팀 상대로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인데 저는 이 경기를 좀 의심하는 게 상성적인 부분에서 브라이튼이 분명히 경기를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브라이튼이 경기를 주도할 때 모습들을 보면 수비적으로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공간이 좀 너무 많이 노출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레스터가 좀 이 경기를 지우는 거에 대해서 맞는 판단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EPL 경기들 중에서 가장 큰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상성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꺾어서 이변으로 레스터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아스톤빌라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금 사우스햄튼이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압박
공격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번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도 좀 많이 받쳐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톤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쉽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최근에 좀 좋아진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좀 무승부가 적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웨스트햄이 좀 정배당을 받긴 했죠. 스카마카와 이제 코르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가너 그리고 패터슨이 결장 예정입니다. 지금 뭐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 웨스트햄도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버튼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웨스트햄에게 좀 낮은 정배당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 웨스트햄이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또 홈에서의 웨스트햄이고 원정에서의 에버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두 팀의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웨스트햄이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배당이 좀 부러뜨리기 좋은 배당이지 않을까. 좀 그래서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적었었기 때문에 웨스트햄까지 승까지 받쳐서 최종에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살레르니 대 나폴리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살레르니가 5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배당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됐고, 살레르니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나폴리의 지금의 공격을 막기에는 좀 수비적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안데르센이 결장 예정이고요.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와 존조 셸비 그리고 메타게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뭐 경기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 다만 우디네세의 좋은 부분들은 좀 밸런스적인 부분들이지, 공격에서의 부분들은 좀 답답할 때도 좀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우디네세라서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선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력은 우디네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브랜드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서머빌 그리고 포슈 아담이 결장 예정이고요.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산돈 그리고 오네카 리콜리가 결장 예정입니다. 지금 경기적인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브랜드포드가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즈가 왜 정배당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브랜드포드가 좀 결장 예정자가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경기적인 부분들 놓고 봤었을 때 리즈의 모습이 저는 좀 너무 아쉽고, 벤포드가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지금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리즈의 공격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역습들의 상황은 좋긴 한데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이나 공격적으로 좀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득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브랜드포드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몬차 대 사솔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몬차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몬차가 좀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는데 몬차의 경기력이 괜찮아요. 역습이나 세트피스나 뭐 전체적인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쉽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찬스는 많이 만들어내는데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이번 시즌 좀 많죠. 근데 저는 몬차
이차의 경기력이라면 저는 좀 이 경기는 사스올로가 좀 충분히 이변을 가져갈 만한 경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투표율이 이 정도로 몰릴 만큼 사솔로의 경기력이 저는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수비적으로는 몬차보다는 더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솔로 쪽의 이변의 가능성, 그리고 투표율을 봤었을 때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세리의 특성상 이런 경기는 완전한 역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맨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제수스가 결장 예정이고 엘레니도 결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산초가 조금 결장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마샬이 결장 예정, 그리고 카세미르가 옐로카드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카세미로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아스날에 비해서 맨유가 많이 밀리죠. 근데 저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지금 제수스가 없을 때 최근에 아스날의 공격을 보면, 물론 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지금 가장 좋은 장점이 레시포드가 살아나면서 역습에서의 날카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맨유가 역습으로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이 경기는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많은 경기들을 이변으로 가져갔었고, 사실 아스날이 중원에서의 싸움은 지금 카세미료가 없는 맨유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스페치아 대 에이스 로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스페치아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스페치아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경기력도 괜찮고요. 스페치아가 좀 복병인 게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활용한 뭐 은졸라나 기아시 이런 선수들의 활약들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지금의 로마가 아브라함이나 뭐 디발라가 보여주는 그런 공격에서의 모습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스페치아의 수비 상대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유벤투스가 나폴리에게 이제 대패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탈란타는 지난 경기 때 좀 많은 득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의 이번 시즌 경기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수비에서의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아탈란타가 무승부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